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은 베이비시터님 만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인간에 대한 감을 기르는 방법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을 보는 눈썰미를 기르면은 좋은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또 훌륭한 상사를 만날 수밖에 없고 좋은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을 볼 줄 모르면 사람은 진짜 고생합니다. 이 인생의 90% 이상의 문제는 가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만나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감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정말 긴 분량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설하고 오늘은 사람을 잘 보는 법,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내 아이를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은 3월부터 4월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관리사님께서 오셨고 아이가 한 50일 정도 됐을 때부터 베이비시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일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징징거리거나 불평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 제가 선택한 거고 또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는 거고 그만큼 돈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아이를 낳고 일에 복귀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제 직업은 자유롭고요. 또 어디서나 일해도 되고 출퇴근 개념도 없고 직장 상사 감시 속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없고요. 또 올해 1월 제작사와 계약을 한 상태여서 3월에 아기 낳는다고 계약금 목튀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작사 사정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임신하기 전부터 아이를 낳으면 시터님을 고용하자, 이렇게 도움을 받자라고 남편과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막내들이라서 시부모님이나 친부모님 모두 첫째 손주들은 다 잘 봐주셨거든요. 근데 둘째 손주들 때부터는 조금 연로하시기도 하고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터님을 고용해라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 양육의 베스트는 사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요즘 양가 부모님들 시니어분들의 어떤 자아 실현과 휴식 그리고 건강관리도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욕심으로 양가 부모님한테 아이 봐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모님을 고용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막상 시터님을 구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에 있어서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최소 200만 원대 아니면 정말 많게는 300, 400까지 고정 월급을 드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비용 문제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이때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의 경우 저희 시터님의 역할은 딱 저희 아기 돌봄만 해당입니다. 그 밖에 가사 일은 전혀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이 이유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희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런 업무는 전혀 하고 계시지 않고요. 이유식을 먹이는 정도? 분유를 타서 먹이는 정도고요. 나머지는 저희 부부의 역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이유식이나 시터님이 점심때 드실 식사는 모두 제가 준비를 해놓고요. 청소나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의 경우는 아기 이유식의 그릇, 젖병과 시터님이 드신 그릇 정도는 치워주시지만 어른이 먹은 그릇 설거지는 하지 않으시고요. 빨래도 아기 빨래만 하고 어른 빨래는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범위를 조정하면서 명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급여를 서로 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가사 일과 아이 돌봄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가사 도우미님 따로 또 아이 돌봄 도우미님 따로 불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이유식도 만들어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아이 돌봄도 같이 하길 원한다면 그만큼 급여를 드려야 하는 게 합리적이고 서로 상식적인 수준이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터님을 구할 때에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조건입니다. 저희의 경우 이렇게 시터님의 매뉴얼을 써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 그리고 아기 분유량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욕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정해드렸고요. 이유식 제가 만들어서 밥통에 넣어주면은 그걸 퍼서 아이에게 먹이는 정도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디서 구하냐, 도대체 좋은 시터님 어디에 있냐라는 질문이실 텐데요. 저희도 막상 시터님 구하려고 할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소중한 우리 아가가 학대당하면 어떡하지? 고개도 못 가누는 이 50일짜리 갓난 아기가 시터님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오만 가지 걱정이 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돌보는 게 진짜 쉬운 것 같은데 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그냥 공부 없이 한다? 이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 할 일이고요. 근데 아기 키우는 게 공부와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벌을 볼 거냐, 자격증을 볼 거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무장해가지고 아기에 대한 최신 육아 지식을 업데이트해서 갖고 있고, 만약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배울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왠지 신입사원 뽑을 때와 비슷한 말이지 않나요? 아무튼 베이비시터 인력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육아 지식이 전혀 없어도 나 한 3, 40년 전에 아기 키워봤다. 그거 집안일 좀 해주고 애 좀 봐주는 거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물론 시터님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맘시터라는 어플을 통해서 시터님을 찾았습니다. 그 밖에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시터넷이라는 어플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이 시터넷을 제가 구인 공고를 올리면 소개소에서 전화를 해서 매칭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맘시터로 시터님을 찾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리뷰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인연을 맺었던 부모님들께서 시터님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시스템이 있어서 훨씬 신뢰할 수 있었고 디테일한 정보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밖에 별도의 수수료나 결제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터넷과 직업소개소의 단점은 어플이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소통도 좀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인글을 올려놓으면 갑자기 막 저녁 9시에 다짜고짜 전화가 와서 시터님 찾으시죠? 여기 박순자 68년 내일 면접 갈게. 이렇게 막 다짜고짜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우니까 뭐 연세가 있어서 제가 뭐 이거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이런 식 약간 일방적인 소통 방법은 개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좋은 시터님은 좋은 어플을 통해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이런 어플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또 저희 집에 와서 다양한 전자기기나 기계 활용에도 익숙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어플이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소개 항목인데요.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 성향 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 글을 보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쓴 거는 최소한의 논리가 있는가, 문장력이 있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왜 많고 많은 일 중에서 베이비시터를 지원했는지, 자기가 아기를 정말 좋아한다 라는 소개가 있으면 정말 베스트고요. 또 선호하는 근무 지역은 어디인지,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은 언제인지, 최근 돌봄 경력은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또 소개서에 먼저 나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마음에 드는 시터분을 발견하신다면 채팅을 걸거나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대면 면접 시간을 잡기보다는 전화 중요합니다. 전화 면접을 먼저 진행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화 면접을 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먼저 해보시고요.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 근무는 어느 일자부터 가능한지 등등 기본적인 대화만 나눠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 면접 한번 보시고 느낌 괜찮으신 분들만 대면 면접에 와달라고 하셔도 훨씬 효율적인 면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분들을 일일이 집에 불러가지고 면접을 본다는 거는 서로가 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그럼 대면 면접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질문 리스트를 링크에 공유해 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저의 경우는 원하는 시급, 이전에 돌봤던 아이 개월수, 돌봤던 기관, 이전에는 어떻게 업무 진행했었는지, 이전 집을 그만둔 이유는 뭐였는지, 아기 목욕을 시킬 수 있는지, 아기 엉덩이 일은 어떻게 씻기는지, 장기간 할 생각이 있는지, 근무 시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경우는 식비를 따로 챙겨드려서 도시락을 싸우는지, 아니면 집에서 제공하길 원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녀 유무 체크하시고요. 보건증 확인 필요합니다. 100일에 간염 예방주사 등. 그리고 또 원하는 호칭이 있으시다면 원하는 호칭을 요구해달라고 해주세요. 저희 집의 경우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원하셔서 저희는 시터님, 이모님 다 제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있는데 동의하시냐 체크해주시고요. 또 CCTV도 저희 집에 설치돼 있는데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보셔서 동의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합이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와 함께 2시간 정도 시범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시범 채용 때는 저도 같이 있었고요. 아기를 안는 자세나 또 말을 건네주는 표정, 말투 등을
자세하게 살폈던 것 같아요. 저희 아기가 50일대였어가지고 목을 잘 잡아줘야 됐고 기저귀 가는 것도 정말 중요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기가 말을 빨리 배우려면은 수다스럽고 말을 계속 걸어주시는 친절한 성격인 분들이 베이비시터에 적합한 분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어떻게 시켜주느냐를 살필 때는 아기 인형을 들고 목욕 시범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여쭤봤습니다. 대면 면접은 모두 면접 비용을 드렸고요. 교통비까지 해서 저희 2시간에 5만 원씩 챙겨드렸습니다. 꽤나 후하죠.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면접자분 오시면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후하게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후하게 드릴 수 있다. 또 용돈도 인센티브도 얹어 드릴 수 있다. 이런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 6분의 면접을 진행했고 지금 저희 시터님이 와서 일을 한 8개월 정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번도 무단결근이나 지각을 하신 적이 없고요. 몇 시간 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온다 이런 말씀 해주신 적도 없어요. 진짜 늘 항상 10분, 20분씩 일찍 오시고요. 주말에도 저희 급한 일 있으면 아기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아기를 너무 예뻐하시는 게 보이니까 CCTV나 이런 걸로 막 감시를 하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예민하게 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감정 싸움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소모적이고 지치는 일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은 물론 말을 하긴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그걸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개복치라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내면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성향이라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는 분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지금 시터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잘 하시고 알아서 진행을 잘 해주시는 최고의 인재분이세요.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같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린이집 갈 때까지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이것 또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실 거고 또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시터님은 정말 한 번의 교체도 없이 정말 좋은 시터님을 만났거든요. 아무래도 임신 출산에 있어서 아이를 낳으면은 봐줄 분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집도 부모님께서 다 아기를 못 봐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맡기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부모님도 정말 행복해 하시고 저희도 눈치 볼 일 없고 그래서 만족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매달 나가는 시터님 급여 때문에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면 좀 형편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자리 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두 서로 좋은 인연 맺으실 수 있도록 제가 기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